건보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차들 중에는 저희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런 차는 어떻게 되냐면 다리야 좀 내려가는데 지금 약간 종아리 부딪혀 가지고 뭐야 물까지 나와. 물이 고여 있구나. 오늘은 이런 차는 안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안 산다 세 가지, 아예 안 살 거예요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여기 뭐 차들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뭐 많은 차들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선적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거 중에 첫째, 압류가 있는 차. 근데 압류 한 건 정도 있고 두 건, 세 건, 네 건 요 정도 있는 것들은 그냥 어디에 과태료 정도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정도로 끝나는데, 그거 말고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있고 건보료 남아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이 안 돼요. 그거 먼저 갚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매입이 먼저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수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면장도 끊으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금도 치렀고 다 하는데, 그 차주도 그거 갚는다고 얘기 다 하고 차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야드에 그냥 이 차 아닙니다. 이 차는 아닌데 야드에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류가 풀어져야 저희가 말소를 하잖아요. 말소를 하고 또 판매가 됐는데 선적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절차가 하나하나씩 계속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차주한테 뒤늦게 전화하면 월급 나오면 그 차 국민연금 그런 거 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런 손해가 되게 크게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값이 300인데 압류 금액이 650만 원이다 이러면은 350만 원을 저희한테 주고 거꾸로 그거를 삭제시켜서 저희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차주님한테는 이제 돈이 이제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저희가 그 300만 원을 아예 그냥 다 줘요. 이거 압류 빨리 풀어라고 얘기하고, 물론 계약서는 쓰죠. 계약서는 쓰고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는 없어요. 물론 지금은 더더욱 없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압류가 풀려야 이제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300은 줬잖아요. 그럼 350만 원이 없으니, 차주가 나중에 없으니 월급 나오면 주겠다. 그러면 월급이 나와도 그 돈이 또 딴 데 또 들어가고 그런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쪽도 따급하고 야드에 주차만 이렇게 해둬야 되고, 그리고 선적은 못하지, 바이어들한테 팔려서 저런 유리에 뭐 팔았다 솔드아웃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그런 건 선적이 안 되지, 바이어들은 소위 막말로 닭다라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이라는 돈을 추가로 우리가 주고 그 말소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돈 안 내고 자기 돈 다 300 다 받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갚지도 않고 저희 쪽에서 고스란히 손해가 나죠. 그럼 그런 차는 매입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저당이나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 뭐 압류 없이 깨끗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확인하면 다 나와요. 확인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저런 경우는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록증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판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거 차 문 지금 열은 이유를 이제 나중에 지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어야 되죠. 본인, 차 파는 사람이. 근데 삼촌 차, 큰아버지 차래.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분이랑 이분이 대조해서 맞다 싶으면 입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주한테 입금 처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이거 내가 계속 써왔고 내가 샀는데 명의는 삼촌으로 돼 있다, 이거 저희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삼촌이 판 적이 없다, 그 차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조카의 친구 누구가 그걸 팔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 신고하고 뭐 나중에 뭐 아주 꼬여집니다. 그리고 그거 등록증이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요 자리에 있는 스티커 있죠. 요 자리에 있는 스티커에 차대 번호가 있어요. 그 차대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저희가 맞다, 이 차가 맞다라는 걸 하고 매입 처리를 정식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사기꾼들이거나 또는 조금 머리 돌려서 또 장난질 하려는 그런 약간의 허위 요런 애들이 한번 보세요. 요 자리 말고도 다른 자리에도 차대 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대 번호를 저희는 등록증과 함께 찾아보고 본인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삼자 사기에 대한 것들. 중고차에 있어서 규모 있는 유튜버들이 삼자 사기나 사기꾼 다루는 그런 데에서 그 목소리, 그놈 목소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놈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내 차가 아니다, 제가 물어보죠. 네 차냐, 당신 차냐, 당신 차 아니다, 뭐 얼마 줄 수 있냐, 좀 싸게 자기는 팔겠다, 뭐 이러는데 전부 다 싹 다 공개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나오면 싹 다 공개할게요. 당근이 왔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좀 약간 내가 소극적으로 그 큰 저기는 안 했는데, 대형 유튜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잡아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결이 좀 돼서 뭐 이렇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전화기에 찾아보면은 그놈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거래가 당연히 안 되죠. 뭐 다르게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자, 삼자 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겠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어린이 차를 그냥 예를 들었는데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닐 거잖아요. 차를 파는데 한 여러 군데 물어보겠죠, 물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세 군데 물어봤다고 치고 A사, B사, 우리 선무역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무역이 가갖고 차를 다 보고 괜찮네요 하고 얼마입니다. 물론 지금 어린이집 차는 매입이 지금 사실 좀 잘 안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노란 차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차는 얼마입니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다 확인하고 입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입금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른 분하고 계속 통화하는 거야. 그게 뭐지? 왜 그렇게 통화를 계속하지? 다른 분하고?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분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뭐 이거는 이러네, 저거는 저러네, 얼른 계좌번호를 뭐 얘기하네. 그때 순간 제가 그 전화기를 낚아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매출 얘기를 저한테 해요. 매출을 올려서 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또 차주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선무역 같은 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따지고 보니까 여러 군데 차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물어본 업체 중에 약간의 허위빌 나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팔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무역에 팔게 됐다,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뭐 내일 아침에 10시에 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때 맞춰서 자기도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하는 그런 요량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선무역한테 받은 거 저희가 사무실이니까 그 자기네 계좌로 입금 먼저 해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공개해 버릴 겁니다. 이제는 공개하고 전부 다 이제 경찰서로 안 갈 거예요. 경찰서로 안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개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쓰는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어떻게 행동한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대략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무조건 거절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거절되고,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압류가 크게 있다 이러면은 매입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삼자 사기 같은 경우는 방지가 되면 매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뒤흔들어 놨거나 이러면은 매입 자체보다는 우선 해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지금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말소가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차 매입하면은 하루 이틀 내에 매입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되죠. 그 다음에 말소가 완료가 돼요. 번호판 같은 거 이제 다 탈거해서 말소 처리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말소 완료하고 나서 손님한테 보험도 해지하시고 권리관계 완전 끝났다, 이런 안내 전화도 한번 드리고, 또는 바쁘시면 이제 저도 바쁘거나 손님도 바쁘면 문자로도 그런 걸 송출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뭐 이제 말소 늦지 않으면은 뭐 당일 말소도 되고, 그 다음에 탁송 거래도 되고, 지방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거래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남바나 업무용 남바는 또 서류가 다르거든요. 그런 서류 다르니까 노란 남바,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그런 차들은 이제 파실 때 문의를 별도로 주시면 제가 필요 서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있는 차, 그런 것들은 안 풀어줄 확률이 95%였어요. 제가 거의 지금 20년 근접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금 좀 넘었나? 하여튼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95%의 확률로 거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건보료 압류 같은 거는 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약하게 있거나 먼저 풀거나 하면 거래는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록증 본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자 사기 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도 거래가 됩니다. 이런 정보에 대한 영상 다음에도 또 계속적으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 문의 주시면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끝.